제일 중요한 무기가 12운성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12운성. 그치? 사실 이 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어쩌다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보기 좋게 해가지고 꾸며놓은 건데, 사실 요 12운성 표, 12운성 표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머릿속에 확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자가 있다 이러면은 갑을 보면 욕지고, 을을 보면, 그죠? 을을 보면은 태지고, 경을 보면 사지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자기 머릿속에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해석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운성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운의 흐름이죠, 흐름. 그 다음에 팔자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 팔자 내에서 이미 육친들의 세력 유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딱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운세에서도 그 글자들이 들고 나고 하는 것 같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12운성 가지고 어떻게 전부 생각을 하냐면, 처음 이 공부를 하시면 대부분 일주만 가지고, 그죠? 일주만 가지고 다른 글자들을, 지지에 있는 글자들 12운성을 맞춰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버리고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은, 자가 있을 때 일주가 예를 들어 경일주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딱 보면, 습관적으로 이거는 사다, 요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요 연습이 1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처음에 익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것도 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좀 섞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 개념을 떠나서 두 번째로 뭐를 보면 되냐면, 이 자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갑이, 그죠? 욕지에 들고 을이 있다. 요 팔자 내에 없어도 그걸 2차적으로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하면은, 자가 보는 순간에 신이 장생하고 있다. 이걸 딱 보면은, 그죠? 겁재의 세력이 기본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는 장생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딱 가지고 있다라고 봐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죠? 운에서도 이 글자가 자수가 미운을 만났다, 미대운을 만났다 이러면 이미 자를 우리가 천간적으로 올렸을 때는 개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미를 보는 순간 임묘된 이 자를 제대로 못 쓰겠구나, 그죠? 이것을 상관으로 쓰면 그렇고, 관으로 쓴다면, 그죠? 병일주인데 정관으로 쓴다면, 미운의 이 자관을 갖다 제대로 못 쓰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면은 어지간한 해석의 기초는 다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나눠드린 이유는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맨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딱 보고 애우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만 하면 저절로 애워지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우는 방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그려가지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그죠? 요쪽을 아래쪽이니까, 그죠? 남쪽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요쪽을 동으로 보고, 여기를 북쪽으로 보고, 저 서쪽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고정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고정좌표를 만들어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바뀌긴 바뀌었는데 제가 외우는 방식으로 워낙 습관화돼서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해, 자, 축 이렇게 해놔놓고 장생지만 외우는 거죠. 장생지만 외워가지고
그죠? 여기서 병화장생, 그죠? 여기서 경금장생, 여기서 임수장생,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장생. 해놓고 장생, 목욕, 관대, 걸럭, 제왕, 쇠, 병, 사묘, 절태양. 이렇게 손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외우다가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딱 보면 금방금방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이제 습관성에 의해서 거의 뭐 경이 잘을 보면 사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뭐 바로 안 해야진다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애우는 방법이 우리가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해놓은 게 꼭 그것을 갖다가 막 우리가 12개를 정확하게 자꾸 쪼개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팔자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자, 보면은, 요것도 외우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화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그죠? 이렇게 있으면 병화에서 오화까지는 병화득세. 그 다음에 오에서 술까지는 정화득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기가 제일 절지에 들어간다. 절태양지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외워놓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사, 유, 축, 근국은, 그죠? 근국은 여기서 경금 세력, 여기서는 신금 세력, 그 다음에 인묘진에서는 목국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목국이 이루어지니까 금기절지. 요 거꾸로 잘못 적었다, 그죠? 이러면서 해자축이니까, 예. 그래서 해자 축년에는 화기가 절지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해놓고 행묘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득세, 을득세, 신유술 들어가면 목기절지, 목기가 절태양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사유축 행묘미 신자지는 여기서 임수득세,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득세,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는 수기가 세력을 잃는다. 요렇게만 딱 애안놔도 꼭 내가 뭐 절지, 태지 이렇게 12개를 안 쪼개도 득세한다, 안 득세한다 요것만 대충 외우고 계셔도 팔자를 보면 지지에 깔린 글자를 보고 뭐가 득세했고 뭐가 득세를 못했다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 하여튼 외우시는 거는 좀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빨리 외울수록 해석의 기초가 빨리 나온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보면 그거 연습해라고 좀 유치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죠? 요 방식을 혼자서 한번 쭉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간목의 변화 해갖고, 그죠? 밑에 겁재 이래 놓은 걸 이제 육친 공부하라고. 겁재는 을이고, 을이 자를 만났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밑에다 쭉 해갖고 12개를 다 적어보라고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느니까.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운성을 전부 다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게 원래 120종으로 해가지고 갑이 자를 볼 때, 갑이 을을 볼 때, 갑이 병을 볼 때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육친적 의미만 다시 한번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88페이지 보면은 절부터,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거 한 번만 이제 쭉 마스터를 하면은, 이 팔자는 재성이 세력 없음, 관성 세력 있음,
절지에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절이죠, 절. 요 절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결국 갑이 뭐냐면은 이렇게 절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끊어진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신생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전한데, 일종의 신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면, 갑이 신년을 만났다. 그죠? 그러면은 갑이 신을 보는 순간 절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절지를 만나게 되면은, 요 절지가, 새로운 거, 그죠? 끊어진 자리에서 신, 유, 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절, 태, 양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팔자풀이 할 때 보면은 절지에 이것이 올라가 있으면은 지지에 이제 그런 세력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묵은, 뿌리가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묵은한 걸로 보는데, 이제 그 팔자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이, 갑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그죠? 일단 목기가 지상의 세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이미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해석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이 관이다. 그죠? 목이 관이다 이러면, 일주에서 봤을 때 이제 목이 관인데 절지 위에 앉아있다. 이러면은, 요런 게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명만 이루고, 그죠? 남들이 알만한 국가 조직, 대기업, 공기업 조직에 있는데 지지에서는 그 세력을 펼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만한 조직에서 별로 이제 실제적 권력이 없는 형태로 벼슬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형태들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천간에 관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운에서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벼슬을 쓰고 있는데 신년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조직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그죠? 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운에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 유, 술 해서 금기가 득세를 하는 기간 동안은 뭔가 조직에서 불안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격용설 중심으로 하면은 뭘 용신으로 잡아서 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직독직해법이 된다는 거죠. 관을 목으로 쓰니 신년을 만나면 반드시 변동이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뒷날에는 원래 팔자에 관이 미약한 사람 있잖아요. 막 신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막 신신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관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관이 불안한데 운에서 가중되면 벼슬이 날아가는 경우 많거든요. 관찰을 해보시면 그래요. 원래 뿌리가 튼튼하면은 저런 운을 만나도 잘 나가진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외지, 다른 곳에 가서 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개념적인 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이제 뭐냐면 십신에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재성이 절지에 들면은, 제가 절지에 들 때,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경일주가 갑이나 을이 있는데 밑에 지지에 신이 있다. 그러면은 재성이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절지 위에 앉았으니까. 그러면 처에 대한 훼손이 심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야, 남들이 볼만한 인물이 있거나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모양의 천대, 그죠? 이 절지 위에 앉아 있으니, 그죠? 지지에서 뭔가 제대로 뭔가 이루기가 어려운 모양이고, 이것이 훼손이 되는 게 뭐 다른 경이 온다든지 신이 오면, 그죠? 이것의 훼손이 이루어짐으로써 처의 걱정사가 같이 일어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팔자 내에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나쁘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습관화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관의 절지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남편 인연이 박하고 남자는 자식 인연이 박하다. 그죠? 조직 사회 안정성이 약함. 실제로 보면은 그 관의 모양을 그대로 해석할 때도 우리 지금 본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본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그냥 관이 있으면, 천간에 관이 있으면 이것은 유명 조직으로 보고, 유명 조직. 그러한 관을 쓰고 있다. 예. 국가 조직. 그죠? 또는 공조직.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관의 형태를 보고 이제 그 사조직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죠. 여기서 편관의 형태일 때는 사조직, 그 다음에 정관일 때는 공조직. 그래서 공조직의 형태로 정관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조직이다 이라면 국자 들어가는 것, 그죠? 중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조직에 있다 이래 봐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그 색이라도 그렇게 쓰거든요. 색. 그러니까 은행에 있다 이거라. 니는 국책은행이 아니면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 속성을 그대로 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래서 꼭 그런 모양에 가 있어요. 또 보면은. 그러고 그 모양과 되게 많이 벗어나 있으면 그 인연을 오래 안 하고 금방 떠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지도 마찬가지죠. 지지도 이렇게 관이 지지에 있다면 보통 영양가 있는 그러니까 또는 실제 힘이 있는 조직이죠. 실제 힘 조직. 유명 조직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뭔가 덕이 있는 조직. 그죠? 그러니까 기일주가 갑인이 다 있다. 유명 조직에 실력이 있는, 그죠? 자직. 만약에 갑이 아니라 신의 절지 위에 앉았다. 조직은 큰 조직인데 실력을 행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죠? 예? 편관이면, 요거 무 같은 사조직 중에서죠. 그렇게 되면. 예. 특수조직만 빼고, 이 편관은 특수조직으로 우리 적어놨잖아요. 그죠? 육체 날 때. 그러니까 뭐, 군조직이라든지, 뭐, 검찰조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조직만 빼고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특수조직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서 뭐가 되냐. 괴강이나 백호살 있죠. 이런 것들이, 예. 형살, 지지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국가조직 중에서 형을 쓰는 조직, 권력성 조직,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가 평간도 똑같습니다. 예? 지지가 평간일 때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지지도 이 사람이 편관인데도 국가조직에 있다 한다면 그 국자에 붙은 조직,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래 봐도 돼요. 이게 1금융권, 만약 은행이라면 1금융, 요거 2금융, 그 다음에 술중에 뭐 신금을 쓴다. 그러면 3금융 사채 조직. 내 팔자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팔자 해석할 때 재관부터 그거 딱 보는 연습이 있잖아요. 재성이 이건 팔자 세력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경인이고 갑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그죠? 아환록이라 해가지고 옛날 책에는 아환록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뭔가 세력을 볼 만한 것. 신왕, 제왕. 그죠? 근데 요걸 싹 지우고 신을 넣으면 신왕, 제약. 그럼 차가 언젠가 훼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갑인, 경인, 제다, 신약.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삶의 형태를 갖다 이렇게 금방금방 쪼갤 수 있다는 게 이게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의식주의 생활에는 어려움, 활동의 장애.
그죠? 여자는 자식 무덕. 그러니까 식신이 무력한데 운에서 만난 그렇다는 거고, 지금 명의 적용은 뭐냐면 자기 일주를 기준으로 해갖고 연지를 봤을 때, 그죠? 그때 연지가 절지에 이르게 되면 육친 무덕하고 조업의 개성이 불가하다. 타향 생활을 한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이 지지의 인을 봤다. 그죠? 그럼 이게 절지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목기에서 금기로 그죠? 전향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업의 뜻을 그대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리하고 지지하고 신이 이렇게 맞물렸다. 그러면 이미 운동성이 반대인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체계도 뭐냐면은 요런 형태로 됐을 때 월에 신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으면 그 부치는 조부에 떨어져 객지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어받지는 않는다.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의 특징을 보면, 그죠. 수양과 보호를 받는 상태, 꾀돌이 성향, 강한 의지력,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2편, 우리가 12운성의 하나의 2편입니다, 2편. 신살도 원래는 알고 계시죠? 12신살. 그 보면은,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거든요. 자기의 장생지를 지살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갑일주가 있는데, 장생은 해에서 한다. 그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자. 이렇게 하면, 요걸 지살로 봐가지고,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진연, 월망, 장반, 역육, 화급, 재. 이렇게 이제 제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살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제살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야망을 꿈꾼다. 또는 이제 꾀돌이 성향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꾀돌이 성향. 낮에 공격해서 안 되면, 밤이라도 야간 기습이라도 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성향.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12신살 할 때 해야 되니까, 그제? 그 다음에, 재성이 태지에 들면은 의식 생활의 상승세, 여자는 임신 소식, 관은 공직상 전망이 보임. 그 다음에 식신이 태지에 들면 처가 잉태, 재산이 불어난다. 근데 그 방향성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절지에 갔다가, 신유술 해 했을 때 절, 태, 양, 장생 가면서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그가 뭔가 만들어져 가느냐, 없어지느냐, 요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사주를 해석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절제 들어서 안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에 의하여 언제쯤 가서부터는 이것이 좋아진다. 이게 공식처럼 이제 그럼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경일주가 왔다. 경날 태어난 사람이 왔을 때, 그죠? 재성의 흐름, 편재니까 현금 유동성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현금 유동성, 그죠? 편재로서. 그러면 요때부터 요 구간은, 그죠? 아까 저쪽에서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뭔가 재성의 흐름이 바닥을 치고 가다가 여기서 해년부터 탁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죠? 해자 축년을 거치면서 서서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전망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감동적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은가는 왕기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은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인묘진 같은 때에 정화가
병화는 장생하고 하잖아요. 그죠?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가는데 정화는 절태양지로 가거든요. 그럼 팔자에 정이나 오를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요 시기에 똑같이 어려운데 음간은 적응성이 있거든요. 실제 관찰해 보면 양간은 막 벌어서 쭉 가다가 절태양지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가는데 음간들은 또 적응을 잘 하면서 간다고요. 그래서 잘 보면 양간은 12년 중에 8년을 갖다가 계속 쓰거든요. 계속 어느 정도로 내 모양을 쓰다가 4년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쓴다고요. 굉장히 고달프게 쓰고 음간들은 12분의 6을 잘 쓰, 양간보다 더 잘 써먹다가 6년은 또 바닥을 치는데 버티기는 괴로움은 조금 덜하게 버틴다고요. 실제 현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양간하고 음간하고 틀린데 갑자기 확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빈털터리로 있다가 갑자기 몇십억 땡겼다. 이게 음간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음을 갖고.